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마틴 OMJM, 바로 그 존 메이어 시그니처 모델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학기사 김 실장님 글 같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게 왜 그냥 시그니처가 아니라 이렇게 오래 사랑받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존 메이어라는 뮤지션의 요구가 어떻게 이런 특별한 기타를 만들었는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좋습니다. 이게 2006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생산되고 있잖아요. 아, 꽤 오래됐네요. 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름만 빌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존 메이어의 아주 구체적인 요구들, 그게 반영된 뭐랄까 거의 맞춤 사양들이 이 기타의 핵심입니다. 아하. 바로 그 지점들이 OMJM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양들 하나씩 좀 볼까요? 일단 제일 먼저 많이 얘기되는 게 그 43mm 너트 너비. 네, 맞아요. 요즘 나오는 마틴 고급 모델들은 대부분 44.5mm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유지하는 거죠? 정확히 보셨어요. 마틴이 그 리이매진드 업데이트하면서 대부분 고급 모델 너트 너비가 44.5mm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쵸. 근데 OMJM은 처음 나왔을 때 그 43mm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고가 라인업 중에서는 정말 거의 유일한 43mm 모델일 겁니다. 오, 희소성이 있네요? 네. 그리고 단순히 너비만 그런 게 아니라 로우 프로파일 넥 쉐입의 스탠다드 테이퍼. 네. 이게 조합돼서요. 네. 리이매진드의 약간 좀 납작하고 넓은 느낌이랑은 다르게 전통적인 C자형에 가까운 좀 더 손에 둥글게 잡히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줘요. 아, 그래서 손이 좀 작거나 아니면 옛날 그립감 좋아하는 분들이 OMJM 넥을 그렇게 찾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느낌 때문에요. 그 독특한 넥감에 더해서 OMJM 소리의 핵심이라는 상판 목재, 엥겔만 스프루스, 이것도 좀 얘기해 봐야죠. 보통 많이 쓰는 시트카 스프루스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엥겔만 스프루스는요, 시트카보다 일단 좀 더 가볍고 무르다고 할까요? 가볍고 무르다. 네. 그래서 아주 작은 힘으로 줄을 쳐도 상판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소리가 뭐랄까 와르르 하고 터져 나오는 느낌? 와르르? 아, 예민하군요. 네. 그래서 존 메이어의 그 섬세한 블루스 프레이징이나 표현력이 중요한 핑거 스타일 연주에 이게 아주 잘 맞는 거죠. 클래식 기타 상판에도 그래서 많이 쓰이고요. 아하, 그러면 반대로 아주 그냥 세게 스트로크하면 시트카만큼 빵빵 터지는 느낌은 좀 덜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좀 더 무르니까요. 그래서 OMJM은 이 부드러운 엥겔만 스프루스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네. 그 기타 내부 뼈대 있잖아요, 브레이스. 그걸 표준 OM-28 모델보다 살짝 더 두꺼운 걸 썼어요. 톤바는 빼고요. 아, 균형을 맞췄군요. 그렇죠. 섬세함은 살리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줘야 하니까 그 균형을 잡은 거죠. 이야, 재밌네요. 근데 또 픽업 시스템도 아주 독특하다고 기타 자체의 볼륨이나 톤 조절하는 노브가 아예 없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걸 라이브 할 때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OMJM 전용으로 나온 피시맨 골드 플러스 내추럴 I라는 픽업인데요. 정말 과감한 선택이죠. 그러게요. 보통 달려있는 그 볼륨 톤 노브, 그게 일종의 가변 저항 회로인데 그걸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그 회로를 거치면서 생길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톤 손실까지도 없애서 최대한 순수하고 왜곡 없는 어쿠스틱 소리를 그대로 앰프나 PA로 보내겠다. 이런 의도인 거죠. 와, 정말 순수한 소리를 추구했네요. 네, 뭐랄까 스피커에 거의 직결하는 느낌으로요. 물론 연주자 입장에서는 외부 프리앰프나 믹서에서 조절해야 하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타 자체의 그 섬세한 뉘앙스를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OMJM의 컨셉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들어보면 이 기타를 섬세한 터치, 빠른 반응성, 그리고 그 원음의 순수함, 이걸 극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주자를 위한 거네요. 네, 딱 그렇죠. 그냥 뭐 괜찮은 OM 바디 기타 없나? 이렇게 참는 분들보다는 네. 이 43mm 너트 너비, 엥겔만 스프루스의 반응성, 노브 없는 픽업, 이런 독특한 스펙들이 왜 필요한지, 이게 내 연주 스타일에 정말 맞는지 이걸 이해하고 선택하는 분들께는 정말 최고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타라고 봅니다. 특히 작은 바디 기타는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그 진가가 나오잖아요. 해상도나 밸런스, 깊이감 같은 거요. OMJM은 그런 면에서 확실히 뛰어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래된 OMJM 모델들에서 바인딩이 수축해서 뜬다, 이런 문제가 좀 보인다던데요. 이건 뭔가요?
아, 네. 그 중요한 지적이세요. OMJM에 쓰인 그 아이보로이드 바인딩 있잖아요. 빈티지한 느낌은 좋은데, 네, 그 아이보리색 테두리. 마감 제가요? 네. 이때 플라스틱 바인딩이랑 나무, 그리고 라커, 이 세 가지의 수축하는 정도가 서로 다르니까 그 차이 때문에 바인딩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거나 금이 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 소재랑 마감 방식 자체의 문제군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랄까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라고 봐야죠. 빈티지한 소리랑 외관을 얻는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수리나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뭐 OMJM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마틴 기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해요. 물론 뭐 금방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OMJM을 정말 오래 함께할 악기로 생각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빈티지한 멋의 대가랄까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OMJM은 정말 개성이 뚜렷하고 어떤 철학이 있는 기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타협하지 않은 스펙들이 모여서 이 독특한 매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작은 바디인데도 음향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거기에 존 메이어의 그 까다로운 요구가 반영된 스펙들 43mm 너트, 엥겔만 스프루스 전용 픽업 이게 딱 조화를 이루면서요. 섬세함과 명료함을 추구하는 연주자에게는 아주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기타입니다. 만약 당신께서 이런 특성들을 딱 찾고 계셨다면 OMJM은 정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오늘 OMJM의 속사를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존 메이어처럼 한 뮤지션의 아주 구체적이고 때로는 좀 까다로운 요구가 반영된 기타의 사양이요. 이게 단순히 그 시그니처 모델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악기 디자인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나 혹은 다른 연주자들의 선호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